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사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당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 이 상품을 본 사람들이 함께 구매한 항목, 회의실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 따라간 의견, SNS에서 모두가 좋아요를 누르니 나도 누른 게시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식을 연구해왔고 지금은 그게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심리조종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긴급함의 함정입니다.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오늘 자정까지만 남은 수량 3개, 지금 구매하면 50% 할인.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시간 제한을 걸면 사람의 뇌는 패닉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멈추고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2019년 소비자 심리 연구에 따르면 시간 압박받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80% 이상 빠르게 결제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긴급함이 대부분 가짜라는 겁니다. 내일 다시 들어가도 똑같은 할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다수의 착각이라는 현상입니다.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여기 맛집인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로 줄을 선 겁니다. 아무도 실제로 맛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한 연구팀이 2021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가짜 리뷰 10개만 달아도 실제 방문자가 3배에서 5배 증가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니 좋겠지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도 같은 생각으로 따라온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정말 교묘한데요.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당신과 대화할 때 당신의 말투, 제스처, 앉는 자세까지 따라한다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뇌는 자동으로 신뢰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세일즈맨, 면접관, 심지어 사기꾼까지 이 기술을 의도적으로 훈련받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말하면 그들도 천천히 말하고 당신이 커피를 마시면 그들도 마시죠?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라는 착각을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작은 요청의 덜입니다. 길거리에서 시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 있죠? 시간 알려주면 끝이 아닙니다. 길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잠깐만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요청이 점점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문전걸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다음 부탁을 거절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똑같습니다. 먼저 무료 체험을 주고 그 다음 저렴한 요금제를, 마지막에 프리미엄 패키지를 권하죠. 다섯 번째, 전문가 코스프레라는 기술입니다. 흰 가운만 입으면 의사처럼 보이고 정장에 서류 가방만 들면 변호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015년 유럽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가짜 의사가 5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겉모습과 말투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은 질문조차 하지 않거든요. 온라인은 더 심각합니다. 프로필에 전문가, 박사, CEO라고만 써놔도 사람들은 믿어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롤러코스터 전략입니다. 처음엔 엄청 친절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고 다시 다정하게 굴고 또 무시하고, 이런 패턴 경험해 보셨나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도박 중독자가 게임을 끊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다음엔 잘해주겠지? 아까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독성 관계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일곱 번째, 무지의 무기화입니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만으로 당신은 내가 모른다고 하면 바보 같아 보이겠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게 되죠. 회의실에서, 영업 현장에서,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쓰이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모른다는 걸 인정 못하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선택의 환상입니다. A를 원하세요? 아니면 B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정말 필요한가요? 였어야 하죠. 레스토랑 메뉴판을 보세요. 제일 비싼 요리와 제일 싼 요리를 양쪽에 배치하고 중간 가격대를 강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을 선택하는데 사실 그게 가장 마진이 높은 메뉴거든요. 아홉 번째, 빚진 감정 만들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갑자기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도 뭔가 해줘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한데요. 공짜 샘플, 무료 상담, 시식 코너, 전부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일단
받으면 거절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마트에서 시식하고 안 사고 가기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0번째는 희소성 조작이죠. 단 하나 남은 방, 마지막 재고, VIP만 구매 가능. 이런 문구들 보면 갑자기 갖고 싶어지죠? 2022년 온라인 쇼핑몰 분석에 따르면 재고 표시만 추가해도 구매율이 %에서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창고에 수천 개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11번째, 권위의 이전이라는 기술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이 밝혀낸 의사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1000명이 선택한 이런 표현들 자주 보시죠? 실제 연구나 전문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더 위험한 건 이게 가짜여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건 확증 편향의 악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거든요.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먼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던지고 당신이 동의하면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죠. SNS 알고리즘이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클릭한 콘텐츠와 비슷한 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당신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결정을 거부하세요.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감정이 흔들릴 때는 절대 중요한 선택을 하지 마세요. 화났을 때, 슬플 때, 너무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항상 질문하세요. 이 사람은 왜 이걸 원할까? 내가 얻는 게 뭐지? 정말 지금 필요한가? 기억하세요. 조종당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죠. 하지만 이 패턴들을 알고 나면 똑같은 함정에 2번 빠지지 않습니다. 심리 조종에 대한 최고의 백신은 지식과 의심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